네, 그럼 오늘 예정돼서 열리기로 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일본에서 총리 오는데 이제 신임 총리죠. 네, 그렇습니다. 21일 날 취임했으니까 지금 7일 만에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착했고요. 아까 오후 2시 30분쯤 도착을 했고 2박 3일 일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에이펙 기간 동안에 이제 전부 참여를 하고 또 에이펙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15개 나라의 정상이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조율해서 만날 수 있는 정상들과 만나서 별도의 양자 회담도 진행하고 내일 시진핑 주석과 일중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21일 날 취임했으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많이 알려졌고요. 네. 이번에 이제 별명이 여자 아베라고 할 정도로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굉장히 강경한 보수파로 알려지고 또 한국과 관련해서 좀 예민한 발언들도 여러 차례 해서 좀 한국 사람들이 알기도 아는데 지금 총리가 되면서부터는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과 총리로서의 모습을 좀 구분해서 취임 첫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한국의 김, 화장품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빨리 만나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바로 다음 날 위성락 실장이 일본으로 가서 네. 또 한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 빨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나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다카이치 신임 총리 뭐 뉴스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방식도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행보가 그 전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좀 다른 면이 있다. 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명백하게 좀 보이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 보수 세력의 어떤 기대치를 또 부응해야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또 그런 숙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외교 관계를 해치는 수준의 행동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면서 보수층의 또 그 입장을 제대로 충족시키는 그런 숙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이런 정상 외교 계기가 없이 한 달, 두 달 지나갔다고 하면 외교보다 보수층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졌을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그러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한두 개 메시지가 와전되고 왜곡되면서 초반기에 굉장히 과도기와 혼선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일주일 만에 정상외교를 함으로써 외교 메시지를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그런 혼선의 과도기 기간을 막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걸 잘 활용하면 셔틀 외교 지속하는 데도 유리하고 이런 거 측면에서 그런 강점을 잘 파고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좀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지금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취임 뒤에 첫 다자 외교 무대 데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악수를 하면서 분위기는 좋아 보이고요. 이제 배석자들도 함께 하는데 아까 보니까 모태기 외무상의 얼굴이 바로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자리를 함께 네, 했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옆에 분은 지금 보니까 동시통역이 아니고 순차통역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서로 이제 모두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정확한 내용은 아마 별도로 들어오지 않고 일단 모습만 일단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위성락 실장의 모습도 보이고 네, 조금 전에 보였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의 모습이 들어오는 만큼 그 관련 내용도 이제 속속 들어올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저렇게 두 분 만났는데
어떤 점을 가장 주요한 의제로 놓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한일 관계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로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 공통 분모를 찾아야지 그 다음 숙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왜 중요하냐? 지금 전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전쟁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정학적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고 거기에서 선진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게 국제 안보와 지역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당면한 위협으로는 지금 북핵 위협이 있는데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주는 안보적인 도전이 일본에 크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크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협력에 미국과 같이 합계한다면 그게 또 시너지를 할 수 있으니까 한미일 협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지금 환경 자체가 요구하는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구도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외에 경제 안보 측면에서 글로벌 공동망에서도 협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 교류, 인적 교류 그것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항 양국 공항 이제 입국할 때 패스트 트랙 이런 거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양국의 이제 국민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어떤 그 호감도가 올라간 거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외교 대비전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면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보통 잘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쪽에서 뭐 독도를 갖고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강경 발언을 통해서 경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물론 이제 뭐 일본에서의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없는 겁니까? 대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주 단호하게 대응해야겠죠. 네. 근데 그 과거에 어떤 그 발목이 잡혀서 현재 협력을 다 포기하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국익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한일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투 트랙 기조를 가는 건데 그 트랙 기조에 맞게끔 그 트랙을 두 트랙이 어느 선에서 이렇게 스텝이 꼬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독도방어 훈련을 현재 협력을 위해서 독도방어 훈련을 1년에 2번 하는 거를 뭐 한 번으로 줄이든가 한 번을 뭐 건너뛰든가 이건 일본에게 잘못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거기에 합당한 그 비난 혹은 규탄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독도 도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단호하게 뭐 대사 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근데 그 레드라인에 근접한 행동을 했다고 이제부터는 모든 게 끝이야. 라고 하면 그것도 투트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트랙이 어렵지만 명확하게 평행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다라는 기준을 세우면 그게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결국은 과거 직시하는 문제도 풀어내고 미래 협력도 좀 더 탄탄해지고 해서 국익과 안보를 달성하는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금 처음이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이전 총리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일본과의 교류에 계속 신경을 써온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좀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죠. 지금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만남이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오후 6시 2분부터 6시 43분까지 41분 동안 회담이 진행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동시 통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 나눈 건 대략 한 그럼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걸로 보여서 아주 의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거나 또 실무적인 대화를 나눴다기보다는 두 정상 간에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방향, 큰 틀에 대해 논의를 한 걸로 보이고 배석자를 살펴봤더니 우리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당연히 참석하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자리를 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제 약식 회담 같은 경우는 산업부 장관이 배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산업적인 협력을 좀 더 강조하겠다는 측면을 봤다고 볼 수 있고 일본 측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사토케이 관방부장관 이렇게 자리를 했다고 그리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그 산업부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산업부 장관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전통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를 위해서라도 협력을 해야 될 파트너다라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고 뭐 글로벌 공급망, 반도체, AI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고 있지만 우주 쪽에 어떤 첨단 기술 이런 거는 또 일본이 앞서요. 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앞서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노하우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협력할 게 많기 때문에 특히 핵심 기술 이런 거는 한미일이 같이 협력하자고 했지만 구체화된 게 아직 없거든요. 구체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북핵과 같은 뭐 안보 그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에 일본은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관세 압박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같은 처지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노하우 비슷하게 전달해 준 거죠. 사실. 네. 그런 그림이죠. 그 전달해 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노하우 전달해 준 걸 100% 활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일부는 유용한 게 있겠지만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도 공용할 수 있는 이제 관계다라는 것을 즉 친분 정상 간 친분 외교를 쌓아주는 측면에서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다라는 게 만들어졌고 다카이치 총리도 그런 관계에 출애를 탔으면 좋겠다. 그런 관계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그 경제 안보와 관세 이런 게 차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